안녕하세요, 여러분. 실리콘밸리 만물 박사입니다. 2026년 4월 23일 목요일. 오늘은 아우디 몰락과 유럽 자동차 회사들의 미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목에서부터 느낌이 오죠? 되게 암울하죠? 유럽 자동차 회사들, 특히 폭스바겐 그룹이 요즘 힘들어요. 힘든데 그 원인을 한번 보고요.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요. 자, 이틀 전에 기사가 났어요. 블룸버그에서요. 아우디의 미래가 중국에서의 시장 점유율 회복에 달려 있다라고 이제 기사 제목이 났어요. 이게 4월 10일에 아우디 A6 이트론 발표회 모습이에요. 중국에서 발표를 한 거고, 요지는 중국에서 지금 아우디의 입지가 굉장히 좁아져 있어요. 말도 못할 정도로 아우디 입지가 좁아져 있고, 아우디만 그렇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폭스바겐 그룹 전체가 3년 연속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시장 점유율이 하락한 이유는 중국의 자동차 회사들, 대부분은 전기차죠. 전기차 회사들, BYD도 있고, 샤오미도 있고, 지리도 있고요. 이런 자동차 회사들이 중국 시장 점유율을 거의 다 차지하다시피 하니까 외국 기업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중국에서 조금 힘을 좀 쓴다라고 하는 기업은 제 생각에는 테슬라, 아니면 약간 벤츠 정도. 벤츠도 할 말이 많지만 벤츠도 많이 변했죠. 벤츠의 지분을 중국 회사가 인수를 해서 중국의 입김이 많이 강해졌죠. 그래도 벤츠는 브랜드의 그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잘 버텨주고 있는데, 아우디가 속한 폭스바겐 그룹은요, 지금 판매량 감소가 너무 심해요. 이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A6를 발표를 하면서 여기에 핸드폰이랑 연동도 되고 여러 가지 기술을 갖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중국 전기차들을 좀 따라하기 위해서. 중국이 전기차들이 핸드폰이랑도 연결이 돼 있고 화면도 크고 거의 핸드폰 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따라가겠다라고 이분이 이제 아우디 CEO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우디의 방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우디뿐만 아니라 유럽 회사들이 중국 시장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죠. 그리고 중국 소비자들의 그런 취향에 맞는 그런 디자인도 많이 도입을 하고요. 그랬는데 지금 어때요? 중국 시장에서의 그런 결과가 아시다시피 매우 안 좋죠. 중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중국 시장을 거의 다 이제 나눠 먹고 있어요. 나눠 먹고 있기 때문에 수입차들은 제 생각에는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번 아우디가 새롭게 출시를 하는 이 이트론을 출시를 하는데 과연 어느 정도 반등을 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도 나오죠. 쉽지 않을 거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기사에서도. 왜냐면 이미 전동화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전동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요, 중국은. 너무 빠르기 때문에 특히 서구 회사들, 자동차 회사들이 이 전동화 속도를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BMW, 메르세데스 벤츠도 중국에서 굉장히 가파른 판매 감소에 직면했다라고 있어요. 그다음에 중국 자체의 자동차 회사들은 프리미엄 세그먼트까지 이제 차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이런 아우디의 그런 기술 도입도 느리고 그렇기 때문에 기술 도입이 느리니까 중국 소비자들이 왜 계속 외면하는 거예요. 기사 보면요, 이게 지금 차트거든요. 2020년만 하더라도 독일 3사죠. 거의 뭐 20% 육박했어요. 이 세 기업을 합치면은 거의 60%, 50%가 넘는 시장 확보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2020년에. 근데 지금 2025년에는 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불과 5년 만에 이게 발생한 일입니다. 불과 5년 만에. 여기에도 이렇게 상징적인 사진이 있던데, 이 기사에도요, 보면요. 이게 2002년도 사진입니다. 고위급 인사들이 회의할 때의 모습인데, 다 무슨 차를 타고 있어요? 이때만 해도 다 아우디 A8, A8을 타고 다녔거든요. 이 정도로 중국에서 이 고급차의 대명사였던 아우디가, 이제는, 네, 이 정도도 타고 있어요, 지금. 아우디는 10%도 안 됩니다, 지금. 아우디뿐만 아니에요. 벤츠, BM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고 중국에서의 회복
과연 가능할 거냐?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도 그렇고요. 전기차 전동화를 계속 이제 유도를 하죠. 왜 전동화를 유도를 하냐면은 중국 회사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전기차에 대해서. 전기차는요, 내연기관에 비해 부품 수가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중국은 전자제품을 잘 만들잖아요. 전 세계의 전자기기를 제조하는 회사들이 중국의 값싼 인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중국의 공장을 다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제 노하우가 계속 쌓이다 보니 이제 선전 이쪽을 중심으로 전자제품을 만드는 노하우가 급속도로 발달했단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 전기 자동차도 한번 해볼만 할 것 같은데 그냥 어차피 큰 전자기기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이게 된 거죠. 그래서 중국 정부가 전기차에 대한 생산 지원을 많이 해주고 지원금도 많이 주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의 또 중요한 부품이 뭐예요? 배터리죠. 네, 그래서 중국은 CATL, 이 세계 1위 배터리 기업이죠. 이런 쪽으로 굉장히 발달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지원을 너무 많이 해줘가지고 이 지원을 다른 기업들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중국에서 속된 말로 피를 보고 나온 기업이 있죠. 네, 바로 한국의 현대기아차입니다. 제가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2016년도만 하더라도 1년에 거의 200만 대 가까이 팔았어요. 현대기아차가요. 16년에. 근데 이제 사드 사태가 터지면서 섬한 정서가 굉장히 많이 중국에서 확산이 되죠. 그 이후로 중국도 중국산 전기차를 이제 정책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그러면서 현대기아차의 판매 대수가 급속도로 떨어져요. 급속도로. 근데 지금 20만 대도 안 돼요, 지금요. 20만 대가 아니라 10분의 1 토막이 난 거예요. 그래서 현대기아차는 뭐 거의 중국 시장에서 철수하죠. 이게 뭐 안 파는 거랑 비슷하죠. 이제 현대기아차는 중국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올릴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좋은 방향이라고 봐요. 어차피 못 올립니다. 중국 시장은요, 이미 중국 자동차 회사가 장악을 했어요. 지금요, 벤츠의 할아버지가 와도 지금 중국 시장을 역전시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규모의 경제를 잃었기 때문에 중국 전기차 기업들의 전기차 생산 단가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테슬라조차도 지금 맞추지를 못하는데요. 테슬라도 중국 전기차들에 비하면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테슬라는 이제 자율주행과 지금까지 중국에서 쌓아왔던 브랜드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버티는 거지. 벤츠나 BMW, 폭스바겐도 전기차를 만들고 있지만 그 전기차가 테슬라에 비해서 좋은 수준은 아니잖아요. 지금 뭐 많이 따라오려고 하고 있는데 이 단가가 이 테슬라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테슬라를 못 따라오면 당연히 중국 회사들의 단가를 맞추기는 더 어렵고요. 더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 독일 기업들이 지금이라도 좀 정신을 차리고 중국 시장을 포기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우디 CEO 포기를 못하죠. 벤츠도 마찬가지예요. 벤츠도 지금 포기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중국 시장에 공을 너무 많이 들였어요. 지금 여기서 중국 시장에서 철수를 한다? 그러면은 이 손해가 너무너무 커요. 현대 기아차는 이미 이 이후부터 너무 판매가 안 되니까 중국에 있는 생산 공장을 거의 다 정리를 해버렸죠. 근데 독일 기업들은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솔직히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돼버린 거예요. 이번 이 아우디 A6에도 중국의 그런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기술을 많이 썼거든요. 왜냐면 중국 소비자들한테 어필을 해야 되니까. 중국 시장을 지금 독일 기업들은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포기를 못하는 게 내가 정말 중국 시장을 꼭 다시 한번 회복을 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여태까지 여기에 투자하는 돈이 너무 많으니까 중국 시장을 포기한다는 얘기는 이 엄청난 투자금을 다 손실 처리를 한다는 건데 그러기에는 이 금액이 너무너무 큰 거죠. 지금 중국 시장에서 이렇게 회복이 안 되니까 포르쉐도 지금 힘들어졌잖아요. 물론 중국 시장을 제외한 다른 시장에서는 뭐 아직까지 건재하긴 한데 중국 시장에 투자된 돈이 너무 큽니다. 너무 커요. 이에 비해서 중국 시장에서 이렇게 한번 피를 보고 철수한 현대기아차는 그죠? 이게 올해 1월에 난 기사인데 미국에서 지금 계속 기록을 깨고 있어요. 판매 대수가요. 기록을 계속 깨고 있어요. 실제로요. 지금 미국에 돌아다니는 캘리포니아 기준으로 실리콘밸리 지역 기준으로 제가 느낀
체감상의 자동차 시장 점유율은 일단 여기는 캘리포니아이기 때문에 여기 이 실리콘밸리를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전체가 테슬라포니아라고 할 정도로 테슬라가 많아요. 제가 사는 이 지역은요, 4대 중 한 대는 테슬라로 생각이 됩니다. 못해도 5대 중 한 대는 테슬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신호에서 멈춰 있을 때 가끔씩 세보거든요. 테슬라가 너무 많아서. 그러면 못해도 5대 중에 한 대는 테슬라가 나와요. 무조건. 그러니까 교차로에서 멈춰 있다 그러면 무조건 테슬라가 보입니다. 거의 100%예요. 100%. 테슬라가 다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차들이 일본 차들이죠. 뭐 도요타가 그 다음에 제일 많고 확실히 많고요. 렉서스도 많고. 도요타가 전 세계 자동차 생산 1위잖아요. 1000만 대 넘게 생산을 하고 있으니까. 미국에서 일본, 특히 도요타의 존재감은 아주 건재합니다. 굉장히 건재하고 하이브리드, 특히 도요타가 하이브리드를 잘 만들잖아요. 미국에서도요, 다른 주들은 아직도 이런 전기차에 대한 그런 뭐 거부감이라기보다 좀 낯설어해요. 낯설어하고 전기차는 추위에 약하잖아요. 근데 캘리포니아, 특히 이 실리콘밸리 지역은 눈이 안 오니까 테슬라 타고 다니기에 뭐 전혀 불편한 게 없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동부 쪽으로 가면 눈도 많이 오고 눈이 많이 오면 일단 전기차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배터리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뭐 약간 좀 뭐 두려움, 뭐 거부감, 낯선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캘리포니아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인 테슬라가 조금 캘리포니아보다는 못합니다. 그런 지역에서는 이제 도요타가 많이 팔리는 거, 특히 하이브리드 연비가 좋으니까요. 뭐 도요타도 있고요. 현대 기아차도 은근히 많이 보여요. 이런 이 현대차의 기록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정말 현대 기아차가 많이 보여요. 특히 기아가 SUV가 많잖아요. 뭐 스포티지도 있고 텔루라이드, 미국에 팔리는 차 중에 대형 SUV 텔루라이드 있고요. 전기차들도 많이 보여요. EV9 큰 전기차 있죠. 대형 전기차 기아 EV9도 꽤 보이고 현대 SUV 팰리세이드 산타페도 은근히 보이고요. 일본 차 브랜드 중에 그 다음으로 좀 많이 보이는 게 의외로 마츠다가 많이 보여요. 마츠다도 보이고 또 좀 놀라운 건 혼다가 많이 없어요. 혼다 닛산이 확실히 죽었어요. 예전만큼 못합니다. 도요타는 건재하지만 혼다, 닛산은 예전만큼 못한 게 확실히 느껴져요. 아우디는 정말 보기 힘들어요. 독일 차 중에서 폭스바겐은 그래도 좀 있거든요. 아틀라스 뭐 이런 급의 폭스바겐의 SUV들은 그래도 많이 보이는데 아우디는 정말 찾기 힘듭니다. 아우디의 존재감이 미국에서 정말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고 BMW는 많이 보여요. W 많이 보이고 벤츠도 은근히 보이고요. 근데 확실히 독일 3사 중에 정말 이 아우디의 존재감은 미국에서도 많이 줄었어요. 아우디가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그래요. 미국의 전체 실리콘밸리에서 봤을 때 테슬라가 굉장히 많고 도요타, 렉서스, 그죠? 렉서스 어차피 도요타 거니까. 그 다음에는 현대도 많이 보이고요. 현대 기아차가 혼다, 닛산보다 훨씬 많이 보여요. 그건 확실합니다. 네. 현대 기아차가 닛산, 혼다보다 더 많이 보여요. 닛산, 혼다 그것도 있잖아요. 고급라인 에큐라, 인피니티 이것들도 거의 못 봐요. 진짜 보기 힘들어요. 그거에 비해서 현대 기아차, 뭐 제네시스도 포함이고요. 제네시스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GV80 있죠? 그거는 또 보여요. 꽤 보여요. 미국 사람들은 확실히 큰 차, SUV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다음은 이제 뭐 픽업 트럭이죠. 포드, 뭐 F150, 토요타, 뭐 툰드라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사이버 트럭. 뭐 그렇게 보이는 거죠.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차는 대부분 그래요. 포드 픽업 트럭이 굉장히 많고요. 뭐 픽업 트럭이 아니다 세단이다 그러면은 뭐 도요타나 뭐 그런 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우디 좋은 차였죠.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진짜 한국에서도 아우디 인기 많았잖아요. A6, A4 SUV들도 인기 많았고요. 지금 한국에서도 아우디 인기 없다 그러죠. 제가 기사에서 그렇게 봤는데 이게 뭐 아우디 디젤 게이트 때문이다 그러는데 그때부터 뭐 몰락이 좀 시작되긴 했지만 독일 차들의 결정적인 이 판단 미스는 이 중국 시장 올인입니다. 이거 정말 잘못됐어요. 정말 잘못됐고 그나마 현대 기아차는 정신 차리고 미국 시장에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독일 3사들은 투자된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쉽게 말해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어요. 아마 분명히 이 아우디 CEO도 인터뷰는 이렇게 했지만 정말 중국 시장에서 철수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철수 못해요. 들어간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그 중국 기업들이랑 손잡고 중국 시장에 중국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게끔 자동차 신모델을 개발하고 있는데 중국 시장에 중국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게끔 개발한 차를 글로벌 시장에 내놓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은 중국이냐 아니면 나머지 글로벌 시장이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독일 기업들은 이도저도 아니에요. 중국에 맞추려면 정말 싸고 중국 전기차 회사들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모델들과 경쟁하기에는 비싸고 중국의 입맛에 맞춰서 개발한 모델들을 글로벌 시장에 팔려니까 이것도 글로벌 시장의 소비자들의 입맛에 안 맞고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그 생산 대수 기준으로 1위가 도요타고 2위가 폭스바겐 그룹인데 아마 25년 데이터가 취합이 되거나 나왔는데 제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아마 현대기아차가 2위로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만큼 현대기아차의 흐름이 좋다. 요새 그리고 현대기아차가 하이브리드도 뭐 어느 정도 하고 있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 빼고요. 정말 그 자동차만 놓고 봤을 때도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선방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뭐 이번에 아이오닉 그 9 큰 SUV 전기차 있죠. 그것도 미국에 은근히 보여요. 은근히 막 자주는 보이진 않지만 전기차 섹터에서도 나름대로 존재감을 유지하고 있고 기존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시장에서도 현대기아차가 은근히 많이 존재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싸지도 않아요. 이제 거의 가격이 비슷해요. 일본 차들이랑. 예전에는 가격으로 승부했는데 요즘은 품질도 많이 좋아져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요. 기사 하나로 미국의 전체적인 독일 자동차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도 그거예요. 지금 돈이 없단 거예요. 오퍼레이팅 프로핏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거 이렇게 감소폭을 보세요. 과연 폭스바겐 그룹이 살아날 수 있을까?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이거는 살아나려면 중국 시장을 포기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게 자동차 회사만 그렇냐? 안 그렇습니다. 중국은요, 앞으로 점점 더 갈라파고스화가 될 거예요. 소비 시장의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을 이제 소비 국가로 만들려고 중국 정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중국은 워낙 내수 시장이 크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한테만 팔아먹어도 충분히 회사가 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중국에 있는 기업들은 밖으로 나올 생각을 굳이 안 할 겁니다. 반대로 글로벌 시장에서 팔리는 그 기업들은 중국 소비자의 입맛에 맞춰서 상품, 제품을 출시한다? 그러면 글로벌 시장은 포기를 하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뭘 선택하겠어요? 중국 기업들은 당연히 내수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할 거지만 중국 시장에서 통하는 몇몇 기업들이 있어요. 뭐 테슬라, 애플 이런 거죠. 그런 기업들 말고는요. 이제 어설프게 중국 시장을 진출하려고 한다? 제가 볼 땐 다 망합니다. 다 망해요. 다 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시장에 올인을 한다? 그런 기업들은 조심해야 돼요. 글로벌 관점에서 봤을 때요. 중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 올인하는 건 괜찮죠. 왜냐면 중국 기업이니까요. 그런데 중국 기업이 아닌 기업인데 중국 시장에 올인을 한다? 중국 시장의 비중이 높다? 조심해야 됩니다. 한국에도 그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화장품 기업들이요. 아모레퍼시픽. 지금 굉장히 힘들죠. 중국 시장에 계속 그 포커스를 두면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아우디, 독일 자동차 기업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전망이 저는 좋게 안 봅니다. 미국에서도 많이 없어요. 그나마 BMW 벤츠는 보이는데 BMW 벤츠도 중국에서 시원찮아요. 그래서 수익이 줄어든다 이런 기사가 앞으로도 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토요타와 현대 기아는 약진을 이어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오늘 유럽의 자동차 회사들 얘기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네. 오늘 마무리하면서 보여드릴 사진은요. 이게 새죠? 이게 매예요, 매. 이게 제가 어디서 찍었냐면은 이 에스메랄다라는 지역이 팜스프링스에 있는 지역이에요. 호텔에 이런 키즈 클럽 같은 데가 있는데 매번 이렇게 매가 매일 오는 건 아닌데 이런 그 이벤트들이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키즈 프로그램. 그래서 애들은요 여기 가면 하루 종일 여기서 놀아요. 뭐도 있고 뭐도 있고. 근데 이때는 이 매를 가지고 와가지고 애들 손에 이렇게 올려주기도 하고 매를 이렇게 저쪽으로 막 보냈다가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하여튼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다 무료예요.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호텔도 있으니까요. 어디를 이게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호텔 검색할 때 구글에서 키즈 프렌들리, 패밀리 프렌들리 이렇게 해서 검색하면은 이런 호텔들 이렇게 검색을 잘 할 수가 있어요.
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지금까지 실리콘밸리 만물 박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